그 논어에 대해서는 한 번씩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논어를 하지 않고 그 처음에 이거를 문장을 논어에 나오는 문장을 취할까 그래서 해석에 좀 차이성을 좀 보여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이제 청양에 있는 친구하고 이제 3년째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제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은 그, 그 문장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게 제 장점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해제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논어 해제하는 사람은 없다고. 그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논어 해제도 있는데 각편의 해제. 각편의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논어가 20편 483장으로 돼 있어요. 상당편을 한 장으로 봤을 때 500장이죠. 근데 논어를 편집한 자들은 왜 논어를 20편 500장으로 만들었느냐. 이게 이제 수수께끼거든요. 그리고 논어를 편집한 자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각 편에 들어가 있는 장을 선별했느냐. 파기편은 16장이고 유정편은 22장이에요. 그리고 헌문편 같은 경우는 46장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요할편은 석장이고. 근데 이게 무엇을 기준으로 각 편에다가 했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편에 들어갈 장들을 선별한 기준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논어의 정신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장의 순서를 배열했단 말이에요. 파기편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배열을 달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하기편의 배열을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제 이게 하기편이잖아요. 근데 이 하기편인데 지금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배열을 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논어가 500장인데 500장 가운데 왜 하기편에는 이 16장을 뽑았을까요? 그리고 뽑았는데 16장을 배치할 때 이 차례를 어떻게 정할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논어의 논리가 있어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만해 한용운 선사께서 만해 한용운의 철학사상은 불교 유신론에서 조선 불교 유신론에서 시작해가지고 불교 대전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만해가 조선 불교 유신론을 가장 처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는 게 불교 대전. 그 다음에 시편담 그걸 하고 나중에 유마경까지 하죠. 그러니까 3.1운동 하고서 그 지금 서대문 영무소에 있다가 나오신 다음에 백담사에 가서 오세암에 가가지고 그 김시습이 한 그 화엄 시편담에 시편담이 뭐냐면 절에 가면 그림 있잖아요. 이게 벽에 그 10개예요. 그거에 대한 비주를 하고 내려와서 하룻밤 사이에 쓴 게 님의 침묵이에요. 그러니까 님의 침묵 속에는 화엄 비주, 화엄경에 그 시편담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문학적으로만 해석하면은 그거는 잘못하는 거죠. 그리고 만해는 왜 그토록 글쓰기에 집착을 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수양 과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유마경을 이제 주소를 하는데 유마경을 마치지를 못했어요. 그럼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만해가 일본에 유학을 한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쓴 게 조선불교 유신론입니다. 근데 조선불교 유신론에 그 들어가는 글씨를 누가 써줬냐면 이한영이라는 분이 써주셨어요. 영어당이. 당시 조선불교의 최고봉이라는 그 이한영 선생이 써준 거예요. 그 사람이 경어선사의 조카사위잖아요. 그분이. 영어당익을 써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해가 그 양계초의 은빙실 전집을 읽도록 주선을 한 거예요. 그게 거기서 이제 다 이루어집니다. 일본에는 당시에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있었죠. 일본 또 만행자리에 올라와 있는 타라론을 쓴 게이오 대학을 세우고 그랬죠. 와스다 대학은 시게노부가 세웠잖아요. 좀 달라요, 경향이. 그런데 그거를 보고서 이 사람이 조선불교 유신론을 쓰고 그다음에 그것이 출간되기 전에 불교 대전을 써요. 이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불교 대전을 보기 위해서 해인사에 가가지고 불경을 다 봐요, 이 양반이. 그리고 4,300개의 경문을 뽑아냅니다.
그럼 그 4,300개의 경문을 어떻게 배열을 해야 될까요? 편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논어에도 500개의 장을,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500개의 장을 주고 한 권의 책을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편집 속에 그 사람의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에는 그 불경을 편집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대학의 삼강령 8.5로 편집을 해요. 그러니까 불경을 그 대학의 수신제가 취급 평가나 그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해라는 사람은 불교만으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조선의 달라이라마 같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만해 선사가. 그 양반이. 근데 마찬가지로 이 논어의 편집자들이 16개 문장을 왜 이렇게 배열을 했을까? 이거 여기에 논어에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예수님이 제자가 12명인데 왜 4개 복음서만 전하고 있어요? 복음서 많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두 가지겠어요? 근데 왜 4개 복음서만 전해지고 있느냐? 이런 것에서 이제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문장은 도대체 언제 만들어졌느냐? 그리고 이것은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그리고 이렇게 배열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에 논어의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어라는 것이 당시의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거는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존재가 의식을 결정하는 한다. 그런 사적 유물론의 어떤 방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논어의 내적 논리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겁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고대제 말기에 폴리스가 무너지면서 국가라는 것이 국가의 이상이 소멸됐단 말이에요. 로마 때문에. 팍스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로마 제국 때문에 이제는 도시국가, 그 폴리스의 이상을 실현할 수 없어요. 그 실현할 수 없는 그 이상, 현실에서는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저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세상을 이 세상은 무시해 버리잖아요. 원시 기독교에서 저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절대적 대인주의. 그다음에 친교라는 거죠. 친교. 주로 기독교 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말하는 친교, 그거 산상설교를 논어의 충소 사상하고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경우가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친교라고 하는 거는 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한테 이것은 내 몸이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까 이건 마셔라. 내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교라고 하는 거는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과 봉사예요. 그 희생과 봉사라는 친교는 지금까지도 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뭐냐면 기독교의 내재적 논리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 그 친교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어느 때는 스콜라 철학으로, 어느 때는 종파주의로, 어느 때는 무슨 프로테스탄트로 바뀌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신플라톤주의, 뭐, 뭐, 신플라톤, 뭐, 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아, 심지어는 저기 루소의 에밀 같은 것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곁다리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학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유주의와 보편주의예요. 즉 네오즘이라는 거. 나를 그 네오즘이라고 하는 그 신교 사상이 기독교의 핵심 논리이듯이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때 교회와 국가를 통일시켜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때 핵심도 바로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 네오즘이라고 하는 그 친교를 통해서 그게 기독교의 내재적 논리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변하든 안 변하든 그것은 영원히 남아 있어요. 부처님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도 공사상입니다. 공.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불교 논리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중간에 무슨 소승불교, 대승불교, 뭐 화엄경이든 법화경이든 일본은 정토종이 많이 유행하죠. 우리나라는 화엄경이 유행하고 그건 다 곁다리예요.
결국은 불교의 내적 논리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불경을 이해할 수 있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걸 이해해야 성서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논어에도 내적 논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대가 변하든. 뒤에 가가지고 무슨 음양, 오행 다 들어갔죠. 음양, 오행을 집어넣은 사람이 누구예요? 계사전. 계사전에는 음양이란 말이 없어요. 안 나옵니다. 그냥 역유태극하니 시생양이. 양이가 사상을 낳고 팔개를 낳는 거지. 음양이란 말은 안 나와요. 그거는 한대에 가야 나와요. 음양, 뭐 이기론, 응? 무슨 뭐 인심, 도심, 뭐 사단 칠정 이런 것들은 그냥 곁다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논어의 내적 논리가 있어요. 유교만이 갖고 있는 내적 논리. 그게 뭐냐?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해야 논어의 참맛을 알아요. 그게 뭐죠? 논어의 핵심 사상. 그게 인이에요, 인. 어디린자. 그게 바로 이거 인이에요, 인. 사람다움. 이게 유학의 기본이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도덕이 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사람다움이라고요. 어떻게 해야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이 각 시대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인이라는 것은 내용과 형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바로 사람다운 사람의 마음. 이게 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진기라는 거 있죠. 내가 무슨 일을 행해가지고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 즐거움이 있어야 남에게도 전파할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희생과 봉사를 하죠. 근데 평생 희생과 봉사 못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은 천국에 간다. 하느님 나라에 간다라는 어떤 뭐 당근과 채찍이랄까 그걸 주는 거죠. 근데 아시아 사회는 저 세상이 없단 말이에요. 하느님이 없었잖아요. 창조주로서 하느님. 그러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이 사람다운 마음을 하게 할 수 있겠어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건 역사예요. 역사에 내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그래서 역사를 두려워한 게, 왜냐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순서라는 개념이 이게 분자의 핵심 사상이에요. 이 순서가. 사람다운 마음. 이게 뭐냐면 기소구력을 물시여인하는 거죠. 내가 하고자 하지 않으면 남한테 시키지 마라. 근데 이게 불교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와 기독교와 유교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나? 그것도 보셔야 돼요. 기독교는 내어줌. 일단 희생과 봉사를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희생과 봉사를 한두 번은 할 수 있지. 어떻게 평생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는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생과 봉사라면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아 사회는 하느님 나라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한테 충성을 하는 거지? 이걸 이제 그게 바로 노노의 공자의 또 방법인 거죠. 그다음에 이 사람과는 뭐 충성을 한다 하더라도 형식에 맞아야 돼요. 내가 자식을 사랑해요. 여러분 유학에서는요 자기 사랑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은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자식을 사랑하면 그 자식이 나쁜 길로 들어서지 못하게 야단도 칩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자식부터 먹이고 어머니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부터 미시고 애인이 있으면 애인부터 먼저 먹이고 애인은 가급적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차 좋은 집에 살게 하잖아요. 내가 나를 한다면 나를 진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거는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해서 나를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춤입니다. 근데 인간은 사회적 존재잖아요. 나 혼자서 못해. 그래서 그걸 남한테도 펼쳐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서가 되는 거죠. 저게 이제 기독교의 산상설교하고 한번 오늘 가서 좀 보세요. 산상설교하고 유학사상이 어떻게 다른지. 근데 이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무조건 펼치면 안 돼요. 때와 장소에 맞게 해야지. 자식을 사랑할 때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면 어떻죠? 애가 나쁜 길로 들어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애를 그냥 내비로 두면은 그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어르신들 선생님 다 아시죠? 아들하고 딸은 다르게 키워야죠. 아들은요 험하게 키워도 돼요. 근데 여자는 곱게 키워야 돼요. 딸은요 거칠게 키우면요 팔자가 사나워요. 딸은 곱게 키워서 공주처럼 키워가지고 시집 보내야 돼요. 그래서 딸은 돈이 많이 들어요 키우는데. 유럽에서도 딸은 공주처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아들과 딸을 같이 키운다 이거예요. 그건 잘못된 방식이에요. 여자 팔자가 사놨다니까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가 공주처럼 키워야 얘가 남자를 볼 때도 추한 놈을 안 만나는 거예요. 격식이 있어요. 그 옛날 어르신들은 그 딸이라든가 며느리가 기거하는 방에다가 궁벽사창이라 그래가지고 그거 해줘요. 그리고 딸을 뭐라 그래요? 장중지 뭐라 그러잖아요. 주머니 안에 있는 보배라고. 아들은 거칠게 키워도 돼. 딸은 아니에요. 그 격식이거든요. 이런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충소를 행하더라도 상황에 맞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살이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정태적인,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규칙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어려우면은 이건 죽어서야 끝나는 거죠. 우리가 때와 장소에 맞게 인을 펼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공자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공자가 얘기한 게 뭐냐? 그게 학이에요. 때와 장소에 맞게 인을 하는 내 자질이 수련돼야 돼요. 문질 빈빈. 근데 공자는 원래 이제 그 깡다구도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곧 자기 수련을 했어요. 그런데 공자의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질이 허약한 놈한테 그 어떤 그 문에 세련을 가하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엊그제 그 서부지방법원에서 들어가가지고 난장판을 폈다 그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분수라는 게 있어요. 마당새밖에 못하는 놈한테 판서벼슬을 주면은요 썩은 내가 진동하는 거예요. 근데 판서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마당새를 시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서부지방법원에 일어난 사태를 자꾸 우리는 법적 조치하는데 저는 인문학 때문에 이게 생겼다고 생각해요. 수단과 그러니까 결과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은 어떠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근데 사실은 좋은 결과와 옳은 목적, 그것만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방법과 절차도 가치 판단의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는 언젠가부터 수단과 방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선생님들 고문이 왜 나쁜 줄 아세요? 고문이 왜 나빠요? 아이, 그거 아니지. 고문을 하는 목적은 진실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진실을 뼈마디 속에 숨기지 않는다고요. 피부나 뼈마디 속에 숨기지 않아. 근데 고문하는 놈들은 진실을 뼈마디나 피부 속에 숨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쥐어짜는 겁니다. 근데 진실은 인간이거든요. 인간은 절대로 진실을 뼈마디 속에 숨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인문학, 비판 철학이 사라졌어요. 비판의 기준은 진리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미 상대적인 것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사람들은 원치 않아요. 다 상대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만연돼가지고 결국은 이상한 대통령 같은 괴물을 만들어낸 거죠. 이건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뽑았잖아요. 여러분이 만든 거니까 여러분이 고통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누구 탓할 거 없어요. 이런 게 이제 논어에서 보면은 자질에 맞게 돼요. 그래서 목표는 분자가 되는 거예요. 옛날엔 계급사회고 신분사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공자님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한국 사람이니까 순서에 맞게 백성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신분사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공자님도 그걸 알았어요. 그렇다고 저기 응? 그 천한 사람들을 갖다가 민주주의 평등을 할 수는 없잖아요. 기독교의 사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기독교의 원칙이 뭐예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신교 활동을 통해서 교회라는 영성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뭐냐면 단순함이란 말이에요. 단순함. 단순한 사람들은요, 무모한 게 용기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 지식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진리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고 단순한 사람은 열정이 있어요, 또. 파토스가 있다고. 그러니까 요번에 서부지방법원에 들어가는 사람 누구죠?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단순한. 그러니까 이런 단순함이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행동 안 하잖아요. 왜? 여러분은 단순하지 않으니까. 칸트가 루소 에밀에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이제는 시시하게 무섭기도 해요. 그래서 공자님도 어쨌든 간에 그런 단순하고 그런 사람들을 다 똑같이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또 신분사회였잖아. 그래서 이런 순서로 아주 관련된 그런 사람에게 기대가지고 인정을 부여하면 세상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게 공자님의 생각이다. 이게 공자의 도덕 체계예요. 이걸 정리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보세요. 내용은 충서, 규범은 예, 그 다음에 실천은 학. 학이라는 게 자질을 연마하는 겁니다. 목표는 군자. 그래서 인이 논어의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논어에서 4장부터 10장까지는 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서에 대해서도 4장, 10장. 그 다음에 11장부터 13장까지는 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에 대해서, 분자에 대해서 얘기한 게 14장, 15장이에요. 그러니까 학의 목적은 인을 체득한 사람, 곧 분자가 되는 데 있어요. 근데 군자는 충소의 심정을 수시수초에 저기하게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말하는 학에는 인, 충소, 예, 분자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이 논어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을 때 논어에 이제 문장이 있잖아요, 이거. 이 문장이 여기 보세요. 이거는 핵심이고요. 여기서 인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보세요. 여기도 이게 효제하자 나왔지만은 어떻게 돼 있죠? 맨 마지막 그 효제하자는 기위인지 본효인죠. 그 인이 들어가 있잖아. 여기 인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한 장으로 묶여진 거예요. 다른 데는 인이 없어요. 그쵸? 너는 하기편 어디에 인이 있어요? 여기 다 보세요. 인자 없단 말이에요. 여기만 인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 이 4장부터 어디까지는 저 10장까지 저까지는 충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거 충 있죠? 충. 그 다음에 여기 위인모인 하고 이제 여부모 교의 신이란 말 나오죠? 제 3장에. 여기도 신 들어가죠? 여기도 신 있어요. 여기도 신자가 들어가고 여기도 신자가 들어가요. 규충신하다. 그리고 나서 4장은 증자잖아요. 그리고 여기 9장도 증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증자를 매기로 해서 4장부터 9장까지는 이게 하나의 장군으로 돼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충신입니다. 충소. 충소라는 게 도대체 무슨 뭐냐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5장은 요건 좀 달라. 요건 정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제 10장. 저 10장은 9장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저 10장은 제 나라 방언이 보여요. 제 나라 방언.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장, 12장, 13장에서 뭘 하죠? 저는 절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 11장에서 보면은 상년상이 나와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길어도 안 되고 짧아도 안 돼요. 그래서 3년상이 천하의 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11장에서는, 12장에서는 얘가 당장 나오잖아요. 13장도 마찬가지죠. 신분을 의면 언급을 해요. 약속도요,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의에 맞아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속했으면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건 무모한 거예요. 약속을 했다고 무조건 지키는 건 무모한 거라고요.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에 어긋나는 거면, 사람 다음에 어긋나는 거면 안 지켜도 돼요. 공자님도 그랬어요. 강요된 맹세는 신이 듣지 않는다. 옛날에는 약속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문서에다 합니까? 문서에다가 약속을 해봤다. 안 지키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신자가 뭘 쓰는 맹세를 쓰면 맹세. 내가 너한테 돈을 뭐 쌀을 열 가마를 빌려 뭐 한 가마를 빌렸는데 언제까지 갚는다. 안 지키면 어떡할 거냐고. 법에 의존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신에게 맹세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맹세한다, 저주한다 그런 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맹세도 맹세한 것이 의에 가까워야 그 말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행의 일치가 좋다 그러죠. 근데 언행의 일치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논어에서는 논어나 유학에서는 그걸 안 합니다. 이번에 그 저기 청와대 경호실에서 거기서 경호관들이 대통령을 모시는 거는 자기의 책무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그릇 땡기려고 갔어요. 그럼 나와야 돼.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직업 윤리를 따지면 대통령을 모셔야 돼. 인간다움으로 생각하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옛날 중림칠언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위나라하고 진나라 있어요. 위나라는 조조의 나라고 진나라는 사마의의 나라예요. 위나라에 충성을 하면은 걔는 죽어요. 왜? 사마의는 올라오고 있으니까. 근데 진나라에 충성하면 얘는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나라라도 갈 수 없고 위나라라도 갈 수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연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중림칠언이 된 거예요. 지금 청와대 경호관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청와대 경호관들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의의를 따랐겠어요? 아니면 충을 따랐겠어요? 그러니까 충과 의의는 동시에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번에 청와대 경호관들은 의의를 따랐죠. 의의를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영웅인 거예요. 충과 의의 중에서 앞서는 건 의의거든요. 이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와대 그 경호관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저도 그렇게 이게 맞는 거고 맹세라는 것도 의에 맞아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의에 맞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경호를 열어준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비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행위 규칙에서 이제 그런 게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각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먼저 제1장. 이거는 국문의 학칙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를 막 이거 설명할 필요 없어요. 하기 싫을 때 불려 여로와 막 해가지고 이게 뭐고 막 설명하는 거 필요 없. 이거 다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냥 그거야. 이거는 배운 것을 열심히 익히기. 공자 제자들이 한 뭐 10살, 8살, 10살, 11살짜리가 학원에 처음 들어갔어요. 학교에. 근데 걔네들한테 단순하고 그 무지한 그 애들한테 뭘 거기서 어려운 걸 가르쳐요. 이거 다 필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얘들아, 배운 것은 열심히 익혀야 된단다. 알겠지?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유공자가 원방래. 야,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그래야 이 다음에 네가 성공했을 때 임마 애들이 오는 거야. 그리고 니네가 세간의 경고한 평판에 흔들리지 말어.
이게 공무원의 학식이에요. 근데 요즘에 학교에 가면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배운 것을 열심히 익히기. 예습복습 철저히 하세요. 라고 선생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두 번째,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세 번째, 남들이 뭐라고 하든, 어? 남자라면 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냥 하라. 이게 학식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어렵게 해가지고 뭐 막 해석해가지고 철학적 의미 부여 필요, 논어에는 철학적 의미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유자왈, 기미냐 효제. 저에게 뭡니까? 공자 당시에는 신분질서가 문해져 가지고요. 그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능멸했다고요. 이놈, 어? 윗사람을 능멸하고 네가 탈 줄 아느냐 막 이렇게 되잖아요. 사극에 보면 저게 불호검상자가 뭐겠어요? 그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 공경하는 그 아주 그 자연스럽고 그 바른 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불호검상. 그 이호검상. 검상이 뭐는 거죠? 범이라는 건 뭐냐면 개기는 거예요. 능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윗사람을 능멸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윗사람을 능멸하지 않고 윗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개기지 않는 사람 중에서 남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기유야라. 아직까지 없다는 거니까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는 본에 힘쓰는데 본이라는 게 효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 있으면 어떻게 행동하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제하자 그 여기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거는 애들이 학교에 왔어. 학교에 왔으면 학교에서 지켜야 될 교칙, 학칙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거는 일단 학교에 다니면 자랑스러운 초등학생이 됐으면 이제 의젓해져야 되잖아요. 얘, 너는 이제 유치원 다니다가 그렇게 이제 어리광 부리지 마. 너 이제 학교 갔으니까 자랑스러운 어린이, 꿋꿋한 어린이, 그런 학생이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밖에서는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교칙. 이건 학교 밖에서는 어떻게 행해야 되겠다. 옳은 말씀도 잘 듣고. 그게 뭐죠? 철이 들라는 얘기죠. 이제 좀 철이 들어야지. 맨날 어리광만 부릴 거요? 이렇게 선생님이 이두 장면 하기 전에는.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보세요. 이 학. 근데 이걸 이제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건 일부러 놓았어요. 공자님 때는요, 텍스트가 없었어요. 교과서가 없었다고. 보세요. 주나라 때는요, 시서 예약을 가지고 이게 교재였어요. 시서 예약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천자, 제후, 대부, 사, 서인이라고. 사들은 뭐냐면 상과 서에서 치사, 그러니까 벼슬에서 물러난 유사들에게 사유한테 유계를 학습했다고요. 여기 이문동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여기 이문 설렁탕. 그 이문이라는 게 마을의 앞에 문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 마을의 경계 이문 아닙니까? 그 이문 옆에 흙이 있었어요. 그 흙에 나가서 애들이 공부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경대부 같은 경우는 고급 통치자 아닙니까? 장차관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흙에서 일단은 간단하게 천자문 같은 거 떼고 공부. 저게 학교예요. 이때 학교란 말이 나와요. 학교에 가서 직원한테 하고 애들이 배우던 유계를 배우고 춘관에 가가지고 시서 예약을 배운 거예요. 이게 주나라의 학제입니다. 이건 제가 공자에 맞는 시대라는 책에서 제가 고증을 해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돼요. 근데 공자 때는 이게 다 무너졌어요. 텍스트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공자님은 제자를 어떻게 가르쳤을까? 여기서 공자님은 뭐냐면 훌륭한 사람을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본받고 자꾸 연습을 해서 너의 자기를 이게 뭐냐면은 이게 신백자고 이게 신백자라고도 하고 절구구자라고도 해요. 이 습자가 이 습자를 가지고 이 아래 글을 신백자라고도 하고 절구구자라고 하고요. 이건 날개 우자잖아요. 어린 새가 애기 새가 둥지에서 엄마 새가 되려고 막 연습하잖아요. 이거. 그러다가 나중에 엄마 새가 돼서 어른 새가 돼서 날아가는 거죠. 그게 습자의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한 분이 계시면 그분의 행동을 모방을 하는 거예요. 본받아서
큰바의 얼굴처럼 그분의 모습을 본받아가지고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질정. 이 질정이란 말이 이제 그런 거죠. 저기 아까 윤 선생님 책 내셨다 그랬잖아요. 문자 책. 그러면 거기다 줄 때 만약에 저 같으면 뭐 손세제, 뭐 선생, 뭐 해존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아니라 지도 교수가 있어요. 지도 교수님한테 책을 드릴 땐 그 뒤에다 뭐라고 써요? 해준이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 이 책을 은혜를 베풀어서 보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때 질정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잡아 주십시오. 이 질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책을 쓸 때도 내가 책을 썼어요. 그럼 어떤 분에게 책을 쓸 때, 뭐, 예를 들어서 홍길동, 뭐, 선생님, 뭐, 아니면 뭐, 홍길동, 뭐, 총장, 선생님, 질정. 그러면 질정은 이 책을 보고서 저를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저 질자 대신에 꾸짖을 질자를 쓰기도 해요. 꾸짖을 질자. 이거. 이게 질정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저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질을 바로잡는 거예요. 이걸 해가지고. 그러면서 군자가 되라는 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학자, 교자, 저 소민관 할 때 저 소균이란 말이 그때 다 대학이란 뜻이에요. 고종, 단궁. 단궁은 시경에 나옵니다. 이게 다 대학이란 뜻이에요. 근데 공자 때는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공자 때는 텍스트가 없었던 거예요. 텍스트가 없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인행에 필요하사라 뭐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거죠. 공자님도 상사가 없고. 근데 한나라 당나라 때 가서는 텍스트가 있죠. 시서 예약이 그때 가서 있는 거예요. 그때 이걸 공부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때 태학이 있었죠. 이게 대학 지도는 제 명령도 대학. 근데 이것도 계절에 따라서 그러니까 학위 시습지 할 때 시자를 때때로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계절로 해석하는 거예요. 책을 읽고서 계절에 맞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봄에는 예를 익히고 여름에는 설을 익히고 가을에는 악을 익히고 동해는 이걸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효경과 춘추를 같이 했겠죠. 이게 이제 한시습지 불령 여로화를 해석할 때 한나라 때는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건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송대, 명대, 춘대에 와서는 사설을 익히는 게 학이에요. 이때는. 그러니까 향교에서 배우고 여기서 초시에 합격해야 돼요. 사마시 합격하면 그때는 뭐예요? 정확하잖아요. 여기 주작을 딱 갖다 놓고요. 초강력 선풍기로 확 바람을 쐬면 다 사라지고 맨 마지막에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오륜이에요. 그때 오륜. 임금과 신하, 군신, 부부, 부자, 장유, 남녀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걸 배우는 국민이 국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주장학인데 이건 좀 제가 좀 빼겠습니다. 이거는 그럼 오늘날에는 어떻겠어요? 오늘날의 학은 뭐예요? 오늘날의 학은 이제 독일 말로 퀄리티쉐 빌딩이 되는 거죠. 정치 교육인 거죠. 이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민주주의 인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거요? 도덕적 인격, 정치적 인격, 정서적 인격, 미적 인격, 지적 인격을 보여야죠.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니까 교육이 강화돼야 돼요. 옛날에는 도덕적 인격이에요. 복종하는 거. 그러나 지금은 아니잖아요.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그래야 투표를 잘할 거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 보면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아야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육은 도덕적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위 시급제라는 거를 오늘날에 맞게 하려면 이렇게 달라져요. 근데 제가 이거는 철학적인 거라서 한번 맛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거고, 실제로는 얘들아 열심히 공부해서 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학위 시급지 불려 그게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괜히 어렵다고 하는 거는 학자들, 철학하는 사람들은 쉬운 것도 굉장히 어렵게 말하잖아요. 그게 버릇인지 취미인지 특기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제 3장입니다. 보세요. 자활, 교환형색이 성인이라. 아니, 근데 저는 이상해요. 보세요.
누가 저한테 와서 말도 아주 이쁘게 해. 행동거지도 아주 그냥 이쁜 짓만 골라서 해. 여러분 기분 좋죠? 근데 왜 이런 사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없다 그랬죠? 사실은 교훈하고 영색은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이게 시경하고 아니 저한테 와서 함부로 대하는 놈과 말 함부로 하는 애하고 아주 말도 이쁘게 하고 행동거지도 바른 애가 좋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왜 이런 말을 써놨을까? 이거는 뭐냐면 공자님의 그 학교에 그 제일 도덕은 인이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인이 뭐예요? 라고 애들이 물어보니까 공자님이나 선생님이 설명하기가 뭐한 거예요. 루소의 에밀 같은 거 보세요. 응? 예, 너는 바르게 자라야 된다. 바르게 뭐예요? 이게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 에밀 같은 데 보면은.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한테는 복잡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단순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눈높이 교육,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게 뭐냐면 고음한 얘기 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또 도벽이 있어요. 자꾸 남의 걸 훔치고 그런 애가 있다. 그러면은 걔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를 숨겨놔가지고 응? 남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를 훔치면은 고통을 당한다는 걸 본인이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 눈높이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말을 못하잖아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 인간이 한번 보세요. 루소의 에미레 같은 데 보면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교육의 최종 목표에 가서 도달할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들한테 그 얘기하면 애들이 머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그 낮은 단계부터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분노를 가지고 생활 속에 예를 들어서 이해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애들이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사원, 사이의 문자에 대한 관계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일이 경계.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게 된 게 바로 제3장. 그래서 이제 인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큰 문제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인의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나는 하루에 세 가지 일로서 내 몸을 반성하니 남을 위해서 일을 할 때는 진심을 다하고 법과 더불어서 교제할 때는 어? 믿음직스럽게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제6장 이게 제일 중요한 장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자아. 천연이 역색이라. 이게 뭐냐면 어딘 일을 못 보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지만은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잖아요. 어린애들. 사춘기 정도 되면은 사춘기 애들이 어떡하겠어요. 어? 이성교제 하고 싶잖아요. 하루라도 못 보면은 그냥 상사병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를 만나는 거를 상사병 걸린 사람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라고. 어딘이를 못 만나면 어떡하나, 그거를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여인도 아니지, 뭐, 15, 16살인데 뭐가 있겠어요. 사춘기 때, 여러분도 한 번씩은 다, 그, 동네 뭐, 오빠, 아니면 뭐, 동네 이쁜 버스 안에서 만난 여학생, 오늘은 버스 타나 안 타나, 그것 때문에 학교 가는 놈도 있더라고, 그러니까는. 학교 안, 그래서 한 놈이 학교를 왜 가냐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맨날 그 버스를 탄대. 그래서 그 시간에 그 보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어떤 사람을 이성을 보고 싶은 그 마음, 그런 마음으로 어진이를 못 만나면 어떡하나. 내가 오늘 못 이런 걸 하라는 게 이게요. 여기도 신자가 다 들어가 있잖아. 그다음에 이런 거. 얘들아, 사람은 중후해야 된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군자라고 하는 것은 중후하지 않으면 무게가 없단다. 그리고 무엇을 공부하든 견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힘과 힘을 항상 중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무분류기자. 이거 우자라고 힘과 아니에요, 동지예요. 나와 뜻이 같지 아니한 자는 동지로 여기죠.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거
하실만 하잖아요. 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걸 생각해요. 그 다음에 잘못한 게 있으면은 고치는 거를 꺼리는 거예요. 아, 선생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이게 무슨 큰 철학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학예편은. 그래야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논어를 관통하는 것은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 얘들아, 너희들 말이야, 일할 때 하루에 매일 애들 일기 쓰잖아요. 일기 쓸 때 그런 걸 써. 너 다른 사람하고 할 때 진심이 아닌지? 아니면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거짓말하지 않았어? 이런 거 반성하라는 일기장이라고. 그 다음에 제자, 제자는 들어와서는 효하고 나가서는 그 당시야 뭐 저 자연 발생적인 마음을 생각. 그 다음에 믿음직선을 하고 그 다음에 널리 많은 친구들을 사랑해라. 그 대신에 어린 사람을 특히 가까이 해라. 그리고 나서 시간이 있을 때 국어, 영어, 수학을 하는 거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되고. 이거는 뭐냐면 심정추원.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제일 슬퍼하는 게 뭐냐면 제사거든요. 지금이야 뭐 제사도 안 지내고 뭐 제 아들애도 그러더라고요. 나 죽으면 올 거냐? 그래서 가긴 해야겠지. 어차피 매장을 하든 뭐라든. 제사는 그것까지 기대하는 건 너무 좀 사치 아니야? 제사 안 지내요. 제사는 무슨 제사? 아버지하고 사진 찍은 거 내가 휴대폰에 많이 저장해 놓을게. 클라우드에 저장해 놓을게. 제사라는 건 기억하는 거니까 내가 충분히 기억해 줄게. 뭐 제사는 뭐 있어요. 귀신이 있어야 제사를 지내죠.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그 주자오류에도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제사를 왜 지내냐고 주자 제자가 물어요. 귀신은 없답니다. 주자가 귀신은 없다 그러니까 그럼 제사 왜 지냅니까? 그랬더니 사람이 죽으면 그게 이제 백은 땅으로 가고 손은 위로 올라가는데 그 기가 흩어지는데 아주 훌륭한 사람은 기가 잘 안 흩어진대요. 공자님 같이 훌륭한 분은 수천 년이 지나도 기가 안 흩어지는 거고 못된 짓 많이 한 놈들은 그냥 죽으면 3일 만에 흩어지는 거죠. 그냥 제사라는 건 결국 메모리, 기억하는 거거든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면은 여러분의 유전자를 클라우드 같은 데 저장해 두세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한 100년 지나서 복제 인간이 가능하면 다시 태어나시라고. 아들 그러더라고요. 돈 많이 벌어서 아빠 그 유전자를 내가 잘 보존해가지고 이 다음에 내가 다시 태어나게 해줄게.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휴대폰에 거기 저장해 놓으면 그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지금 에이, 안 늙었는데 뭐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시느냐? 아이들을 위해서 자서전이나 자격문 같은 거를 써놓으세요. 한 석 장, 넉 장. 많이 쓰면 안 돼. 한 석 장 정도. 그러면은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들의 손자들이 할아버지를 기억할 거 아니에요. 오늘이 할아버지 제삿날이다. 그러면 할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뭘 보겠어요? 여러분이 글을 써서 남겨놓으면 그거라도 읽는 거예요. 아,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셨구나.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자서전은 아니더라도 한 세 장 정도 자격문 같은 걸 써서 보면은 그게 좋은 거죠. 그게 할아버지가 또는 할머니가 손자, 손녀한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일지도 몰라요. 재산? 그거 흩어져요. 근데 그거는 안 흩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재산날 되면은 괜히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재산날 되면 기분이 좀 꿀꿀해. 왜 그래요? 부모가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사람답게 살라는 거 아닙니까? 성공하고 실패하는 건 나중 문제고,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지 말고 사람답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가장 바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는 사람답게 살고 있지 못한 거야. 그게 꿀꿀한 거예요. 그래서 제삿날만 되면 괜히 숙연하고 미안한 것 같고 부모님한테 잘못한 게 많으니까. 그래서 사람답게 사는 거.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사느냐. 그게 이제
이 신종추원이라는 게 그거예요. 돌아가신 분을 삼가해서 모시고 멀리 가신 분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백성이 덕이 돌아선 덕도 돌아와요. 백성들이. 이, 옛날엔 그런 사회였죠. 여기서 기억하실 건 추원이라는 글자입니다. 홍성에 가면은 갈산에 있어요. 거기 김자진 장군에 대한 그, 그 비석이 있습니다. 김자진 장군의 청산리 대첩을 기리는 그 비석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장군의 뜻을 추원하나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런 식으로 추원. 이건 최고의 공칭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돌아가 있었을 때 비문에다가 어떤 애가 추원하나이다. 선생님의 뜻을 추원하나이다. 그거는 선생님의 뜻을 끝까지 받들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연구안이 어디 있어요? 예, 사람이 한 번 세상에 태어났으면 이런 것도 필요한 거죠. 추원이. 그 다음에 제10장. 이거는 사실은 의미 없이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 붙이. 여기 제나라 방언이 뭐냐? 이게 제나라 방언. 기계요. 이게 들어가면 무조건 제나라 방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게 공양전에 보면 이게 나와요. 공양전에. 왜 이게 공양전에 제나라 방언이냐면 옛날에 결혼을 할 때 동성동보는 동성은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나라 노나라 군주들은 주로 어디하고 결혼을 많이 했냐? 제나라하고 많이 했어요. 제나라는 강시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노나라는 희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노나라 부인, 노나라 왕의 왕비들은 강씨를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뭐, 뭐, 뭐 미강이다 이렇게 했다고 쳐봤어요. 그래서 이강 이렇게 이 성을 뒤에 쓰거든요. 그 다음에 강희 여자 이름이 강희다. 강희는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성이에요. 그래서 노나라하고 제나라는 혼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처갓집하고 밤낮 싸우지. 노나라, 제나라가 계속 이게 제 원수지간이 일본하고 한국처럼 그게 맨날 싸움만 했어요. 그리고 끝에 자자가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남자. 이 나라 영공의 부인이 남자였잖아. 이건 자시성을 가진 거예요. 자시성. 그런데 이 자시성을 가진 나라는 제나라, 송나라, 뭐 정나라 이런데 정나라도 있는데 이 자시성이 많았어요. 동성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계열족 사회에서. 이거는 쉬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많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너럴 사투리가 들어간 게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기제여가 들어가면 이건 제너럴 사투리예요. 근데 이건 어디냐? 노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노노는 제노노, 노노노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특징이 많아요. 일단 자궁이 나오죠. 일단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충신에 대해서 충신이란 어떤 뜻인가를 얘기한 게 요장입니다. 뭐 번역이야 뭐 여러분들 책 많이 보셨으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건 얘기를 안 했죠. 이거 여기서 보면은 이거 제 5장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 5장 상위편에 정치란 무엇인가 나와요.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도 이 문장이에요. 이거 잘 해석하셔야 돼요. 도자는 이끌 도자입니다. 천승의 나라를 이끌 때는 이게 뭐냐면 공자의 제자들은 공자의 학원에서 배운다면은 반드시 출사를 해요. 출사를 할 때는 어디를 출사하죠? 노나라로 출사하잖아. 근데 노나라가 제후국이에요. 제후국을 천승이 천승이 뭐 수레가 천대인데 뭐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천승지국, 만승지국. 그러니까 수레를 천승을 낸다 그러니까 아니 뭐 마차바퀴 뭐 마차 천대가 뭐가 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걸 뭘 보시냐면은 탱크가 만약에 천대라고 해보세요. 탱크가 천대가 있어요. 그럼 탱크에 보면 한 탱크당 뭐이 탱크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15명이다. 그럼 천대는 뭐예요? 군사수가 1,500명, 10,000명이에요. 근데 탱크만 있습니까? 비마병도 있죠. 보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옛날에 전쟁을 할 때 지금은 한 소대가 30명이죠. 군대 전술을 하면 10명이 한 군대예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아시지만 군대원 구성원이 전부 다 총만 들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무전기도 들고 어떤 사람은 유탄 발사기, 어떤 사람은 호통수 이렇게 역할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옛날에도 전쟁을 할 때는 다 칼만 들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전쟁을 할 때도 군대 전술이 다 있어요. 옛날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긴 창을 들고, 어떤 사람은 짧은 창을 들고, 어떤 사람은 대나무 있죠. 이렇게 대나무 이파리 있는 거 이런 걸 들고 있는 사람. 이게 옛날에 어떤 사람은 활 쏘는 사람 또 다 있죠. 기마병, 보병, 또 탱크만 있어요? 포병도 있겠지. 이거 숫자 다 합치면은 결국은 10만 명이 넘을 거 아니에요. 병사 수가. 그러니까 천승지국이라고 하는 것은 수레를 1000대를 낸다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최소한 여기는 우리나라는 60만 대군이지만 중국은 10만 명이라고 하는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승지국이라는 거를 단순히 수레로 보지 마시고 10만 명의 군대를 보유한 나라. 천자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100만 대군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천승지국이라는 게 무슨 뜻이구나. 이거는 이제 아시겠죠. 그거 아시겠죠? 그걸 구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서는 이게 뭐냐면은 니네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출사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 말, 경사에 얼마나 멋있어요, 저게. 논어에서 나오는 경자는 대부분 절차적 정의를 뜻해요. 그리고 여기서 사라는 게 뭐겠어요? 여기 사라는 것이 일을 맡아서는 하는데 일이 아니죠.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이 사는 공사예요. 공모를 볼 때는 절차적 정의에 따라서 처리하라는 거죠. 아니, 지 하고 싶다고 그냥 아무거나 막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업무를 처리할 때도 공정하게 처리하고 청문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군의 지난번에 군수가 당선됐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액자를 선물하는데 뭐라고 써을까? 그래서 제가 경사의 신을 갖다 써주라 그랬더니 안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경사의 신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국사를 처리할 때 대통령이 경사를 해야 신이 생기는 거예요. 절차적 정의에 따라서 그래야 신뢰 행정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절용이 애인. 국가에서 쓰는 모든 돈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줄여야죠. 그 다음에 A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인재를 아끼라는 거예요. 지금 기초 예산을 안 해가지고 우리나라 인재들이 다 다른 나라로 빠져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인재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은, 무릇 대통령이 된 사람은, 여러분 대통령이 될 때 뭐가 필요한지 아시죠? 대통령에게 필요한 게 두 가지 있어요. 국가 최고 지도자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가지는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아무나 뽑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나 그냥 아무나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은 두 가지는 최소한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첫째, 대내적인 문제. 그다음에 대외적인 문제를 그래서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나라의 대상은 뭐라고 그랬냐면 제왕하고 융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전쟁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대외적으로는 국방이고 대내적으로는 경제예요. 의식이 좋게 예의 염치를 알듯이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경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국방은 뭐냐? 지금 외교. 외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대통령이 된 사람이 국방과 외교를 모르면은 이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한번 선진국을 보세요. 선진국을 보면은요, 미국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 보세요. 그 사람이 부통령을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대외관계 빠삭한 사람 아니에요. 프랑스나 일본도 수상이나 대통령 하는 사람은 경제라든지 외교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방위원장, 외교위원장, 재정위원장 이런 거 한 사람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 대통령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경제를 알아요? 외교를 알아요? 술만 먹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뽑으신 거예요. 대통령을 앞으로 이제 좀 있으면 대통령 선거 한다며요. 대통령이 될 사람은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공자도 논어에 보면은 정치가 뭐냐? 조치, 그죠? 그다음에 경험하는 경.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간 게 신이죠. 지금이나 거기나 똑같아요. 옛날이나. 논어에서 이미 논어를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그때는 논어를 안 보고 투표하셨나 봐. 논어를 보셨으면 아닌데 경제하고 외교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이 될 사람은 군수가 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군수나 도지사도 재정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도민들을 안정시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외교 관계. 도에서 어떻게 하는 국회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통령은요, 나는 깨끗한 거, 도덕성, 그거는 집 부인한테 하고, 집 부인하고 자기하고 그 가족 관계에서는 하라 그러세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딸이 있어요. 딸을 시집 보낼 때, 사위를 고를 때 도덕성 보고해요? 일단 그놈이 취직을 해가지고 내 딸을 고생 안 시키게 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대인관계도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사람은 경제와 외교를 알아야 돼요.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두환 같은 사람은 이걸 모르잖아요. 이것만 모르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대통령이 되고 나머지는 다 밑에들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군부 독재 시절에 군인들이 정치를 잘한다는 게 그런 데서 나온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군인들은 혼자 결정 안 해요. 다 참모들하고 상의를 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 뽑아놨는데 이게 꽝인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뭐 나라가 잘못된 거지 뭐. 처음부터 이걸 안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야죠. 언론에서. 그런 게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이 문장이 그런 거예요. 일을 처리할 때는 경사, 절차에 맞게 해야 돼요. 그래야 신뢰 행정이 생기고 적용, 재정 지출을 줄이고 그다음에 애인, 인재를 아낄 줄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3인이신데 저걸 뭐냐면은 백성을 부릴 때는 때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래서 농한기에는 일 안 시키고, 뭐, 농번기에는 일 안 시키고, 농한기에는 한다. 그러는데 저건 뭐냐면은 세금이에요. 도세 정책. 왜냐하면 노예제 사회, 노예제 사회에서는 노동지대란 말이에요. 몸으로 때우는 거. 그 다음에 봉건제 사회에서는 현물지대. 거기 저 물건으로 내잖아요. 쌀로 세금 내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몸으로 때우고 오늘날은 자본주의 사회는 화폐, 돈으로 내잖아요. 저거는 사민시라는 거는 사민, 세금을 거둘 때는 좀 때를 헤아려라. 지금 겨울철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류세를 낮춰야지. 사람이 추우니까. 그리고 지금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면 세금을 좀 유예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자학원에서 이걸 가르친 거예요. 공자학원에서 얘들아, 니네가 이 다음에 나가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라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라를 다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경사의 신하고 절용이 애인하고 어? 이 일은 절차에 맞게 절차적 정에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신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공자학원에서 배운 것은 정치할 때도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절차적 정의. 그래서 이제 논어에 보면 뒤에 나오죠. 여기 보시면 여기에 보면 식무구포하고 거무구환이라는 거 하잖아요. 공사를 하는 사람이 밥을 먹을 때는 배부름을 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김치찌개 한 그릇 한 8천 원짜리, 만 원짜리 먹으면 되는데 막 싹스핀인지 보이시면 막 그냥 퍼먹는 거예요. 좋은 음식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자세가 안 된 거죠. 김영란법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선비들은 김영란법 없어도 돼요. 공사를 맡은 사람은 배부름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더라도 배부름을 구하지 마라. 그 다음에 사택 지을 때, 뭔 놈의 도지사 공간이 뭐 그냥 100평짜리 살고 70평짜리 삽니까? 그거 다 세금 아니에요. 그래서 머무르더라도 편안함을 구하지 않는다. 이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도 이게 딱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허사의 필요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어? 인허사 공사를 처리할 때는 민첩하게 해야 돼요. 서류를 딱 보면은 어떻게 돼 있죠? 이게 서류 접수를 하면은 여기 처리 기한이 있어. 처리 기한이 뭐 7일이야. 그럼 공무원 중에서 이게 아주 나쁜 공무원은 뭐냐면 7일을 다 찍어. 그냥 자기 도장 하나만 딱 찍어도 되죠. 도장 하나 찍는 것도 처리 기한이 7일인데 7일을 다 채운다니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뭐 대통령 뭐 지난번에 헌법재판관 임명한다고 그랬어. 헌법재판관 임명하는데 무슨 뭐 이게 기간이 뭐 일주일 안에 하기로 돼 있다. 도장 안 찍는 거예요. 지금 나라는 엉망인데 하루 빨리 해야 되잖아. 공사를 맡은 공무원 같으면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죠. 어차피 할 건데. 뭐 이걸 하는데 응? 뭐 재판을 해야 돼요. 재판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소를 했어. 기소를 했는데 재판 결과가 뭐 일주일이다. 일주일 다 기다려요? 그래서 공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인호사 일을 할 때 공사를 맡았을 때는 민첩하게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공약, 빌공짜 있죠, 공약. 응? 이 공약을 남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양치기 소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백성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절차에 맞게, 그 다음에 일을 민첩하게 해야 돼요. 공무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공무원은 말을 조심해야 되고 항상 절차에 따라서 그래야 우리가 기대할 거 아니에요? 언제 8달에 가면 어떻게 한다. 뭐 하면 뭐 한다. 그래야 사업하는 사람도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관공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조달청에서 물건을 이렇게 수급하는데 응?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친하다고 누구한테 수의 계약이나 맺고 있고 언제 한다 그러고 안 하고 늑장 대처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기자편이 대신 대신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써야 돼요. 인재를 쓰지 않아서. 인재가 쓰임을 받지 못해서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줘야 돼요. 나라에는. 이런 거를 다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논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인허사의 신원이요. 불사 대신 오후 대신이 쓰임을 받지 못해가지고 수령자예요. 쓰임을 받지 못해서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인재를 아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면에서 지금 엉망인 거예요. 정치 기본이 안 돼 있어요. 노노 하기 편에서 왜 하기 편에 이 정치에 관한 얘기가 들어갔겠습니까? 결국은 정치가 바로 서야 사람다운 사람도 되는 거예요. 이게 노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문의 제자들은 숙에서 수학을 마친 다음에는 제후의 나라의 출세의 정사를 맡거든요. 이때 탈출의 정사는 숙에서 수행한 것임을 알려주는 목적에서 이 장에 배치한 거예요. 끝내라고요? 네. 아, 이거 빨리 해. 이거 시작도 안 했는데. 아, 이 문장은 아주 이게 공부 작가거든요. 공자의 사과는 공자께서는 4가지로서 가르치셨대요. 문행, 충신. 이건 효경입니다. 아, 이거 좀 이따 갈게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이게 핵심인데, 이거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예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이게 이제 예는 아까 규범이라고 그랬잖아요. 때와 장소에 절도에 맞아야 된다고. 여기서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그 뜻을 보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그 행실을 보고, 3년이 나와요. 3년이라는 건 뭐냐면, 3년 규범을 이건 절도의 중요성이에요. 사람들이 예가 중요하다는 거는 다. 근데 예 쓰임은 뭘 중시하죠? 화가 중요해요. 이게 패거리 정치 같은 게 나쁜 거예요. 패거리 정치. 공자는 화이부동을 말씀하셨죠. 화이부동. 화해야 돼. 다양한 것을 인정해야 돼.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줘야 돼요.
생각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생각이 다르다고 비난하면 나도 비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패거리 정치, 패거리 정치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저거. 오늘날에 그렇죠. 오늘날의 정치가 뭐예요? 응?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이 있는데 그걸 조종하는 게 바로 화. 그러니까 정치란 무엇이냐? 이해관계를 조종하는 거예요. 근데 봉건사회는 정치가 뭐죠? 도덕을 구현하는 거예요. 문학은 도덕을 표창하는 거. 오늘날에는 문학이 뭐죠? 인간 감정을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정치는 뭐예요? 이해관계를 조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벌써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해관계를 조종하는. 근데 이해관계를 조종하는데 화가 중요하다는 것만 알고 화합만 알 뿐 예로서 조절을. 이 예절이란 말이 그런 거예요. 예로서 조절해야 돼. 아들을 사랑하고 애인을 사랑하더라도 절도에 맞아야 돼요. 백성을 사랑하더라도 백성을 절도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약속, 맹세. 신자는 맹세, 약속 다 쓰이는 거예요. 맹세라 하더라도 의에 맞아야 그 말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손함도 절도에 맞아야죠. 과공 비례라. 지나친 공대함은 얘가 아니라고. 그래서 지나치게 공대함은 실무당해요. 여러분 저기 회사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한테 잘 대해주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처음에는 고마워합니다. 두 번째는 당연하게 여기고 세 번째는 그게 특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할 때도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게 이런 데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문장은 굉장히 해석이 난해하다 그럽니다. 인부실기친으로 역과중해라. 이 문장의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데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친언니를 잃지 않은 사람은 주인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산전수전 다 겪어요. 산전수전 다 겪습니다. 어려운 일도 겪고 슬픈 일, 응? 희노애락을 다 겪는 거예요. 그런데도 친한 사람이 옆에 붙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들애가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할 때 학생들이 물어봐요. 회사에 취업하면 어떤 분하고 가까이 지내야 됩니까? 그러면 대부분 그 회사에서 잘 나가는 이사 있잖아.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야.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느냐? 직장에 나갔는데 상사 중에서 오래된 친구를 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30년, 40년 오랜 친구가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내가 신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그걸 보고 사람을 사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의 정을 보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친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친구가 30년, 40년 그 사귄 친구가 있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요, 정이 단단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해도 돼요. 제가 제가 이제 대전으로 처음에 이사를 갔어요. 그때 선생님께 여쭤봤죠. 어떤 분을 찾아가 모셔야 되느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어떤 분을 추천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서울 사시다가 지방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럼 누군가 내 뒷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를 뒷배로 하실 거예요? 군수 출신? 뭐 국회의원 출신?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대부분 좋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외국에 갔을 때 이미그레이션 할 때 페이퍼 쓰잖아요. 당신은 우리나라에 와서 어느 나라에 머물 거냐, 어느 호텔에 머물 거냐, 그걸 적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인으로 삼을 수 있어요. 이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이게 이 문장이 그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 문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에서 젊은이들이 농촌에 가잖아요. 그러면 농촌 인심이 박하다 그래서 못 살아요. 그때 뒷배를 찾아야 돼. 어떤 사람을 뒷배로 할 거냐. 그때는 그 친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 그게 이제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이제 그게 제가 여기다 이제 하나를 이제 해봤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어,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여기 있다. 주공이요. 주공이 뭐냐면 주나라의 공이에요. 노나라가 주공의 땅인데 이 주공은 주나라의 공인 거예요. 왜못 갔단 말이에요. 그 자기 아들 백금할 때 갈 때 주공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이 얘기입니다. 군자는 그 친한이를 버리지 않아요. 친척을 버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대신으로 하여금 쓰임을 받지 못해서 원망함이 없는 게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구, 오래 사귄 사람이 아주 오랫동안 회사에 있는 직원이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나를 위해서 충성한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은 큰 잘못이 없으면, 네, 큰 잘못이 없으면 버리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고비어 일이니라. 한 사람에게 많은 재주가 갖추어져 있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회사 운영할 때도 이런 것들은 참 중요한 말이죠. 이런 것도 다 아시죠? 분자는 섬기기는 쉬워도 섬기기는 쉬워도 기쁘게 하기는 어려워요. 분자는 섬기기는 참 쉬운데 기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분자는 항상 뜻이 일관하니까. 근데 소인은 섬기기는 어려워. 근데 기쁘게 하긴 좋죠. 쉽죠. 이런 표현들이 이제 있는데 약간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문장이고. 아이 시간 때문에 그러네. 여기서는 이제 학과 분자거든요. 이거. 이게 마지막에 학과 분자예요. 14, 15장.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이거 분자. 공직에 나간 사람은 말이죠. 적어도 공직에 나간 사람. 밥을 먹을 때 비싼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세금. 사택도 그렇게 하고. 아까 있죠. 민원사의 시행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죠. 취유도의 정의라. 도가 있는 사람에게 나와가지고 여기 보시면 도가 있는 사람에게 나와 자기 자신 그게 포악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시골에 살아보니까 제가 저 옷도 막 저도 이제 막 해진 옷 입고 다니고 그러는데 나도 명품 입고 싶어요. 근데 명품 입으면은 돈이 많이 들어요. 차라리 저 자신을 명품으로 만드는 게 나아요. 사람이 중후하고 명품이 이렇게 명품 인간이 되면은 뭐 좋은 옷 안 입어도 다 대우받습니다. 네. 그리고 예, 조금 계속 하겠습니다. 예. 꺼지려고 그러는데 배터리 전원이 부족하다. 예. 음.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비니부처하고 부의부교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저기 가난하면 천한 거잖아요. 천하면서 천한 사람은 대부분 아첨해요. 그다음에 부자가 되면은 부자가 되면서 교만하지 않으면 어떠냐. 이 자궁이라는 사람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처신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공자가 딱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다. 분자는 처신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분자는 처신이 일정해야 돼요. 내가 가난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부자라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분자는 처지가 똑같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이 없다 이렇게 하죠. 제가 골프 혹시 하시나요? 골프 같은 거 하시죠? 제가 골프 칠 때 제가 이 철학을 갖고 있어요.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84타만 쳤어요. 근데 어차피 싱글을 치는데 84타 치는 거지. 그러면 절대 돈 안 잃어요. 골프 칠 때, 골프 하시잖아요. 1점 하잖아요, 핸디가. 네, 그런 얘기들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어쨌든 간에, 가난하면서 아주만 이기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군자는 행동거지가 일정해야 돼요. 행동거지가 일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변화가 생기면 안 돼요. 이거는 아주 철칙입니다. 근데 자공이 시를 얘기하고 있죠. 이걸 뭘 뜻하느냐? 자공은 언어에 밝은 사람이에요. 외교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문에서 시에 가장 해박했던 사람은 누구냐? 자공하고 제야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 군주를 설득할 때 말을 할 때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세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남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비자에 보면은 유세하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게 나와요. 한비자의 대남편을 꼭 읽어보세요. 유세하기 어렵다. 그래서 옛날에는 대화할 때 항상 시 같은 거 그리고 돌려서 얘기를 해요. 직유법으로. 자공한테 이 말이 나온다는 얘기는 자공이 시에 능했다는 얘기예요. 왜? 자공은 외교관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보는데 자공은 뭐 그런 재주도 없고 그런 사람으로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외교에 능하다는 거는 시에 능하다는 거예요. 신분사회, 백성들의 고단한 삶, 이럴 때는 훌륭한 지도자의 기대어 인정 부여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공문에서는 군사가 되기 위한 수란이 끊임없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증자가 말했다. 선비는 그 뜻이 넓고 꿋꿋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인물은 중요한데 인기는 이 인중이 도구를 꼭 기억하세요. 많이 있습니다. 옛날 선비들이 인중이 도구. 왜? 일을 자기 힘으로 생각하니 무겁지 않은가.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 이 공자의 사상은 선비는 한 번 선비가 됐다고 그래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가야 돼요. 계속 가는 거예요. 네, 요건, 네. 그래서 이게 저기 구한말 일제강점기에 선비들이 많이 죽었어요. 자결을 했어요. 왜 자결한 줄 아세요? 그분들은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살았던 거예요. 인을 위해서. 근데 그러려면 뜻을 펼칠 나라가 있어야죠. 그때 했어. 근데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이제 뜻을 펼칠 수, 뜻을 펼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남의 나라를, 일본 놈들을 위해서 잘해줘야 되느냐?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선비가 막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비들이 왜 그때 많이 자결을 했냐면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도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진 거예요.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선비가 막 살 수는 없어. 그러니까 선비로서 택할 수 있는 길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선비들이 자결을 많이 한 거예요. 나라가 망해서 자결한 사람, 그런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신 국가의 녹을 받은 사람은 나라 더불어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 홍주 의병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어차피 걔네들은 러시아 1904년에 러일 전쟁에 참여했던 일본 최적의 군대예요. 지금 말하자면은 특수선 부대에 능한 그 일개 대대가 거길 내려왔단 말이에요. 기관단총 들고서. 근데 그때 의병들은 뭐 있어요? 그냥 딱총 같은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사람은 지게 돼 있어. 그런데도 왜 나가 싸웠는 줄 아세요? 그게 옳은 일이니까. 그러니까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나가 싸운 게 아니에요. 그게 옳은 일이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를 본받아야 돼요. 의사라는 게 뭐냐. 지금 정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옳은 일이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 그때 박정원 대령인가 그 사람 있잖아요. 최상병 문제 때. 당신 왜 그거 했냐? 그게 옳은 일이라서 했다.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다.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난 한 것이다. 그게 조수환 선생의 묘비에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많아요. 몽양 선생님도 그렇게 하셨고 의병대장 했던 김복한 선생 글에도 그게 있어요. 홍범도 장군도 똑같아요. 내가 왜 의병을 했냐? 조국이 독립될 것 같아서 아니에요. 독립 안 돼요. 그분들도 알았어요. 내가 독립운동을 하면 독립이 될 것 같아서 독립운동한 줄 아세요? 아닙니다.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왜? 인간다운 삶.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다움. 나라도 하겠다. 그게 노노에 흐르는 정신이에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공자가 존재가 없는 알면을 최고의 조자를 뽑고 여기서 한 거예요. 근데 능력이 출중한 자공은 그냥 내쳐버렸잖아요. 이 사람은 재주만 믿고 학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공은 제나라에서 대인이라고. 논어에는 대인이라는 글자가 없어요. 선비법, 비대자, 대체 이런 말들은 자공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자가 있고 대인, 요즘에 대인배 그런 말은 아니죠. 대인배가 무슨 군자하고 대인하고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인이라는 것은 뜻이 큰 사람 이런 뜻이지만 군자는 아니에요. 옳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던지는 사람. 이게 노노의 참 이게 노노의 정신입니다. 그다음 이거는 그냥 들어간 거예요. 16장인데 이거는 저 장을 마칠 때 쓰는 수법이에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남을 내가 알지 못함을 오히려 걱정해야 된다. 이거는 여기 인부지로 불렸던 맞죠. 그래서 수리상의 수법으로 장을 종결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논어에는 이런 방식이 많이 나옵니다. 논어는 문장을 종결할 때 이런 방식을 써요. 아시겠죠? 이게 논어 하기편에 대한 해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여기는 논어과 제논의 문장이 고루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아마 오전제자 이후에 편집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유학이라는 사람은 유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아를 또 자아로 하네. 이거로 봐서는 노나라에서 편집된 거죠. 유학은 노나라 사람이에요. 증자란 말은 나오는데 증자는 제논어에도 증자란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유학을 유자로 표현한 걸 보면 유학은 다른 나라로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럼 제자들도 다른 나라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 걸로 봐서 노나라에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게 국문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예요. 파기편이. 네. 그러니까 1대, 2대, 3대, 4대, 5대, 5대 제자. 네, 네, 네. 맨 마지막에 파기편이 맨 마지막에 이제 해둔 거죠. 네, 네. 그래서 요거는 공자의 교육 원칙인데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런 거 있죠. 성상권 습성원야라 이런 거 할 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인이 되기도 하고 군자가 되기도 해요. 아, 이런 거 보면 공자는 혁명가예요. 그리고 공자는 가르침을 줄 때 사람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공자가 생각하는 이는 아니에요. 군자로서 어지지 않은 자는 있을지 몰라도 조인으로서 군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중요성이에요. 교육. 교육을 해야 받아야 된다. 간혹가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가난하고 어려운 극빈자층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막 정부 여당을 지지한대요. 그 민주당인가 이쪽에서는 막 주잖아. 좋은 것도 주고 노령용험도 주고 다 해주는데도 못한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요. 교육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단순함이거든, 단순함. 단순하면은 무모해요. 무모한 거를 용기로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열정적이에요. 근데 지식인들은 단순하지 않아요. 용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종교는 단순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동네 할머니는요, 얼마 전 굉장히 추웠을 때 이불을 메고서 산에 가는 거예요. 아들 시켜서. 왜? 그 부처님 덮어드린다고. 그렇게 신심이 깊어요. 근데 뭐죠? 우리가 생각할 땐 단순한 거지. 그걸 좋은 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랬죠. 우린 좀 먹물이 들었으니까, 저게 돌덩어리지. 그랬거든요. 그 얼마 전에 부처님 저 석가탄신일 거기다 막 부처님이 연부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장난기가 도져가지고 물어봤어요. 스님한테 저게 부처로 보이세요? 돌로 보이세요? 그랬더니 스님이 아이 뭐이 자식 또 이런 질문을 안 해.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돌로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다 왜 연부를 하세요? 돌덩어리로 그랬더니 대중들이 부처로 생각하는 걸 어찌 하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함 이게 참 있어요. 한번 이번 기회에 루소의 에밀을 한번 읽어보시죠. 단순함과 자연스러움이 어떤 것인지. 그러면은 논어를 하실 때 좀 도움되지 않으시겠어요? 에밀이 너무 두껍다면 네이버 백과사전에서라도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네, 이런 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고요. 논란이 되는 장, 이거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자님 얘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공자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공자의 발언이 아닙니다. 왜? 문투가 달라요. 공자님은 군사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공자님은 질문을 할 때 제자들에게 맞게만 딱딱 답을 해줘요. 그리고 보고 아니면 이건 제노의 전용
근데 여기도 자동과 명상해. 자동은 천하의 명사이기 때문에 논어에도 제문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제 나라에서 조솔돼 가지고 논어에 부과된 게 아닌가. 왜? 당시에 전시가 근데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말씀드렸죠. 경제, 외교. 대통령이 될 사람. 만약에 요번에 4월 달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경제에 대해서 잘 아는지, 외교를 잘 아는지, 그건 꼭 보세요. 그 다음에 민심이라고 하는 건 이데올로기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힘이 제일 중요하다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만 갖고 가면 안 돼요. 이번에 그랬잖아요. 북한하다가 나라 팔아먹었다고. 이게 이데올로기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에 의존하시면 안 돼요. 대통령은 경제, 요번에 하면은 꼭 그거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이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지, 대외관계. 국민은 어쨌든 생존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망만 하면은 도덕적인 거요? 물론 중요해요. 도덕적 청결성? 물론 중요해요. 근데 옛날에 우리 아버지 세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배고프고 못 먹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자식들을 벌어먹이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가소를 위해서. 그게 가장의 떳떳한 모습이지. 가장이 지가 청렴결백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처자식 굶겨 죽이는 거예요. 옛날 선비들이 그랬잖아요. 수신제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치국평천을 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은 꼭 이렇게 성군은 안 돼도 돼요. 그러나 백성들을 아끼고 백성들의 슬픔을 같이 하고 절차적 정의를 중시하고 그런 사람을 꼭 대통령으로 뽑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드리는 마지막이고 이게 인간다움이에요. 유학, 인간다움. 이렇게 됩니다. 네. 이제 찾아야죠. 만들어야죠. 네. 그리고 오늘 이게 마지막 강의인데 제가 이제 여기서 못다한 얘기를 한번 시간이 되시면 구정 지나고 제가 한번 어디서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 왜 가서 한번 얘기를 한번 같이 해주시고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내려가는 기차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구정 지나고 해서 제가 이제 이 문장을 가지고 아까 이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 숙제로 놔둬야 되는데 이거를 하면 이게 동자의 학원에서는 도대체 뭘 가르쳤나 이거를 남았거든요. 이 문장 이게 논어하고 효경, 그다음에 주요 개사전, 그다음에 대학 중요 그걸 합쳐가지고 제가 1시간 동안 그걸 언제 구정 지나고 하겠습니다. 예, 특강. 근데 그때는 저 밥은 사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거기서는 예, 그리고 하나 이렇게 칠판 하나 있어야 돼요. 그땐 여기 회원 여러분 다 오십시오. 그럼 제가 유학이란 무엇인가부터 그걸 할게요. 그때 그거는 저는 동지를 양성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이라는 거를 어떻게든 해야 된다. 1840년대부터 동아시아의 지성사는 맥이 끊어졌어요. 서양의 지성사가 지배하고 있는데 동아시아 지성사의 뜻이 뭔가 그거를 이제 불교라든가 기독교라든가 다 합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